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이 있죠. 틀렸습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암에 걸려 죽습니다. 평생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하고 싶은 말 참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사셨습니까? 착하다는 소리는 들으셨겠지만 안타깝게도 선생님의 몸속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명치 끝이 꽉 막힌 것 같은 증상 병원에 가도 별 이상 없다고 하죠. 그게 바로 엑스레이에도 안 찍히는 무서운 암덩어리 화병입니다. 오늘은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나를 죽이고 있는 선생님들을 살리기 위해 아주 독한 처방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뻥 뚫어드리는 낭만 닥터 DJ 주박사입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남은 인생 1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우리가 늙어서 골골대고 아픈 진짜 이유가 밥을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내 피를 말리고 뼈를 삭게 만드는 인간관계의 독소 때문입니다. 특히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그리고 평생 원수 같은 배우자가 내 수명을 갉아먹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에서는 의학적인 근거와 뉴스 보도를 바탕으로 착한 부모가 왜 빨리 죽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70대, 80대에도 자식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지 아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우리 제작진 앞으로 도착한 사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67살 김철수님의 사연입니다. 주박사님, 저는 평생 안 입고 안 쓰며 모은 퇴직금 4억 원을 작년에 아들 사업 자금으로 다 줬습니다. 아들이 하도 중내사내 하길래 딱 해서 노후 자금까지 털어준 건데 며칠 전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더니 어머님 저희도 힘들어요 하면서 퉁명스럽게 끊더군요. 돈 주고 나니 이제 저는 뒷방 늙은이 취급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밤에 잠도 안 오고 요즘은 밥맛도 없어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가슴이 벌렁거려서 혈압약까지 먹고 있는데 저 어떡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철수 선생님 사연을 읽는 제가 다 혈압이 오릅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이야기 같다며 무릎치는 분들 계시죠? 철수 선생님, 제가 의사로서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아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아들에게 선생님의 수명을 떼어주신 겁니다. 지금 잠 안 오고 살 빠지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 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기관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적당하면 힘을 내게 해주지만 철수 선생님처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지속되면 이 호르몬이 독으로 변합니다. 독이 된 코르티솔은 뇌세포,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돈 잃고 자식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러다가는 치매까지 옵니다. 화병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심장 혈관을 수축시켜서 돌연사를 부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당장 그 억울한 마음 털어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억울한 상황을 뒤집고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방입니다. 자식은 나의 노후연금이 아니라 고위험 주식입니다. 제발 투자 좀 그만하십시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빈곤의 원인을 파고들면 10명 중 6명은 자녀 지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데 보태주고 심지어 손주 봐주느라 골병까지 듭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다 퍼주면 자식들이 고마워할까요?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압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모은 돈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보면 부모의 희생이 자녀를 정신적인 미숙아로 만드는 겁니다. 자생력을 길러줘야 할 시기에 부모가 영양분을 다 공급해버리니 자식은 평생 젖병문 어른으로 늙어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관계가 부모의 건강을 직격타로 때린다는 겁니다.
미국 브리검영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 갈등을 겪는 부모는 그렇지 않은 부모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았고 각종 만성 염증 수치도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자식 걱정하느라 속 끓이는 그 시간이 내 몸속의 면역 세포인 NK 세포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NK 세포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군대인데 자식 걱정 때문에 우리 군대가 전멸하는 꼴입니다. 자식 농사 망쳤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원래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지갑 닫으셔야 합니다. 유산 미리 주지 마십시오. 돈이라는 게 참 묘해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힘이 생기고 대접을 받습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자식이 와서 간병해 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긴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드시고 좋은 간병인 쓰시는 게 서로에게 훨씬 좋습니다. 돈을 움켜쥐고 있는 게 치사한 게 아닙니다. 그게 선생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나도 자식한테 목돈 주고 나서 후회한 적 있다. 혹은 자식이 돈 달라고 할까봐 가슴 졸인 적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심정을 한번 적어봐 주십시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서로 위로가 될 겁니다. 자식이 왼수다 혹은 무자식이 상팔자다 같은 짧은 댓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자식 문제는 그렇다 치고 매일 얼굴 보고 사는 배우자는 어떨까요?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평생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은퇴한 남편이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아내분들. 그리고 집에만 들어가면 아내 잔소리에 위장이 쪼그라든다는 남편분들 많으시죠?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졸중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다음 챕터에서는 바로 이 황혼 부부의 갈등과 그로 인한 질병, 그리고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5분 뒤에 공개될 내용은 아마 대한민국 부부라면 누구나 뜨끔할 만한 충격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바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처방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늙어서까지 꼭 붙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가 두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퇴직하고 집에만 있는 남편을 두고 젖은 낙엽이라고 부른다고 하죠. 아무리 빗자루로 쓸어내려 해도 착 달라붙어서 안 떨어진다는 뜻인데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당사자들에게는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삼시세끼 밥 차려달라는 남편을 보면 아내는 숨이 턱턱 막힙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평생 밖에서 일하다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눈치 주면 내가 이러려고 뼈 빠지게 일했나 자괴감이 듭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합니다. 그러면 혈관이 수축되고 혈압이 180까지 치솟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이 심한 노인일수록 심장병 발병 위험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배우자가 내 옆에 있는 게 스트레스라면 그건 사랑 싸움이 아니라 건강을 해치는 유해 환경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강력하게 처방합니다. 가능하다면 각방을 쓰십시오. 부부가 각방 쓰는 걸 나무새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고 화장실도 자주 가게 되는데 옆 사람 뒤척이는 소리에 잠을 설치면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수면 부족은 치매의 지름길입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잠자는 공간만큼은 분리해야 합니다. 만약 집이 좁아서 각방이 어렵다면 하루 중 일부분이라도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강제로 만드십시오. 남편은 도서관을 가고 아내는 폭지관을 가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만 만나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야 애틋함도 생기고 무엇보다 숨 쉴 구멍이 생깁니다. 조론이라는 거창한 말을 안 써도 됩니다.
그저 서로에게 휴식을 주는 것이 황혼 이혼을 막고 두 사람이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배우자의 눈치 보느라 남은 인생을 감옥처럼 살지 마십시오. 내가 행복해야 배우자에게도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부부 관계도 정리했으니 이제 집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창회 나갔다가 기분만 잡치고 돌아온 적 있으시죠? 만나면 자기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는 친구. 아니면 만나기만 하면 신세 한탄만 해서 내 진을 쏙 빼놓는 친구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내 피 같은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는다는 뜻이죠. 다음 챕터에서는 내 수명을 갉아먹는 나쁜 친구를 구별하는 법, 그리고 과감하게 손절하는 기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1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실 겁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 번째 처방입니다. 만나서 기분 나쁜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내 수명을 갉아먹는 바이러스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나이 들수록 친구가 재산이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좋은 친구는 보약입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친구를 억지로 곁에 두는 건 매일 조금씩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부정적인 인간관계는 심장병 발생 위험을 34%나 높였습니다. 특히 친구의 자랑을 들으며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열등감은 뇌에서 엄청난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나오는 독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인 NK 세포의 활동을 억제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나갔어, 기분만 나쁘네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은 정리해야 할 대상 1순위입니다. 50년 지기 친구라고요? 어릴 때 친구라고 다 평생 친구는 아닙니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예정에 얽매여서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고 전화번호부를 한번 훑어보십시오.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사람, 그리고 전화 오면 가슴부터 답답해지는 사람의 번호를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인간관계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냉장고에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아까워하지 않고 버리면서 왜 유통기한 지난 인간관계는 버리지 못하십니까? 상한 음식을 먹으면 배탈이 나지만 상한 인간관계는 마음의 병을 만듭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이라도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만약 그런 친구가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그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면 뭘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혼자 밥 먹는 것도 처량해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잘 쓰는 사람이야말로 치매도 안 걸리고 멘탈이 강한 진짜 어른입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외로움을 건강한 고독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고 혼자서도 왕처럼 품위 있게 사는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방법이니 꼭 놓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처방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늙어서 혼자 남는 것을 공포라고 생각합니다. 고독사라는 말이 뉴스에 자주 나오니 더 겁이 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외로움과 고독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은 남이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괴로운 수동적인 감정이지만 고독은 내가 나를 위해 선택한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혼자 가만히 멍을 때리거나 산책을 할 때 뇌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 부위가 움직여야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청소됩니다. 즉 하루 종일 사람들과 떠들고 부대끼는 것보다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이 치매 예방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돈 퍼주고 병들지 마라. 부부라도 각자의 공간을 가져라. 기분 나쁜 친구는 과감히 잘라내라.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왕처럼 즐겨라. 앞으로 내 자신을 위해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자신감이라고 남겨보십시오. 어떻게 들으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는 좀 이기적으로 사셔도 됩니다. 아니, 반드시 이기적으로 사셔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너무 이타적으로 사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희생하셨습니다. 그 결과 남은 건 여기저기 쑤시는 관절과 화병뿐이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인생은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쓰십시오. 자식이 서운해할까봐, 배우자가 화낼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들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나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최고의 사랑입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을 보고 나한테 먼저 말을 걸어 주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누구보다 자유롭고 통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드린 이 화병 때문에 꽉 막혀버린 속을 뻥 뚫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소화제 달고 사시는 분들 이내식욕만 하면 위염식도염 나온다는 분들 꼭 들으셔야 합니다. 약 없이 위장을 고치는 기적의 식사법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낭만 닥터 DJ 주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